이 시대의 건강관리는 자연의학으로 시작하라. 평생 병 없이 사는 비결. 내 몸 내가 고쳐 쓴다. 이권. 자연치료제 상세의 효능편에서는 오메가3 오일을 비롯하여 셀레니움, 브로멜레인, 이프리플라본 등 대표적인 자연의학 치료제들을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이것이야말로 자연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자연치료제라는 점에 동감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은 자연치료제 포뮬러들이 병원 처방약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고 아예 질병치료제로 승인을 받아 사용되고 있는 것들도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근래 자연치료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없어 곤란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권에서는 과대, 허위 정보로 인한 불안감이나 피해, 시간적, 경제적 손실 등을 근절하기 위해 세계 유수 대학과 연구기관들의 임상시험과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자연치료제의 정확한 효능과 복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의학에서 중요한 치료제로 쓰이는 여러 가지 친인체적인 자연 성분들과 영양소, 약초 추출 성분 등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자연치료제 상세 효능. 강황. 카레의 주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 광황은 항암 작용이 있으며 간을 독소로부터 보호하고 콜레스테롤을 내린다. 또 혈소판 응고를 억제하며 혈액순환 등을 좋게 한다. 강황은 열대지방, 생강과 식물의 성분으로 인도 음식인 카레의 주성분이기도 하다. 간을 독소로부터 보호하고 콜레스테롤을 내리며 혈소판 응고를 억제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또한 암 성장을 억제하고 항염, 항산화, 항생작용이 뛰어날 뿐 아니라 부작용과 독성이 없다. 효과. 강황은 간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고 담즙의 흐름을 좋게 하여 담석의 생성을 방지해준다. 민들레와 마찬가지로 담즙의 분비를 촉진시켜 담석 예방과 완화에 매우 효과적이다. 강황은 관절염 같은 급성 염증에 처방약 코티솔만큼이나 효과가 좋다. 염증을 직접 억제할 뿐 아니라 부신에서 코티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염증을 가라앉힌다. 소화불량과 식욕부진, 식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생기고 배가 팽팽해지는 증상에도 사용된다. 독사의 독을 해독하고 모기를 쫓는 작용도 있다. 버버린과 강황, 농축 추출물을 알로베라 젤과 섞어서 피부 건선 부위에 여러 달 발라주면 매우 효과적이다. 복용 방법, 주의사항.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즘 관절염에는 보통 400mg씩 하루 3번 복용한다. 담석이 있거나 담도가 막힌 환자, 위산가다, 위궤양이 있는 환자는 복용을 금한다. 자궁을 자극하므로 임신부는 먹으면 안 된다. 혈액의 응고를 억제하는 처방약들과 같이 복용하면 출혈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므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혈관이 수축하는 것을 방지하고 심장 근육 세포가 강하게 수축하는 것을 악화시켜 혈압을 낮춰준다. 그리고 심장의 펌프 기능을 조절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협심증,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자연이 준 혈압약이라고 부른다. 마그네슘은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고 세포막을 건강하게 하여 위산을 만들어 소화를 돕는 중요한 미네랄이다. 또한 혈관과 심장의 근육을 이완시켜 혈압을 내리고 성인 당뇨의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 그 밖에도 힘을 쓸 때 근육을 수축시키는 등 300가지가 넘는 작용을 한다. 우리 몸에서 마그네슘의 50%는 뼈속에 있어 뼈를 강하게 만들고 25%는 근육세포에서 에너지, 핵산, 단백질을 생산한다. 마그네슘은 심장 근육에 20배나 많이 모여 있어 심장의 펌프 기능을 조절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협심증, 심장마비를 예방한다. 한편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는 직장인들이 목과 어깨 근육이 뭉쳐 화끈거릴 정도로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는 일이 많다. 이는 잦은 스트레스로 마그네슘 소모가 많아 근육이 뭉치고 혈관이 수축된 것으로 그 부위에 산소가 부족하고
탄산가스와 젖산이 많이 생겨 통증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때 마그네슘을 보충하면 혈관이 열리고 혈액이 통하여 탄산가스와 젖산이 빠지고 산소가 공급되어 통증이 가라앉게 된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작용이 있어 자궁 근육을 풀어주기 때문에 월경통에도 효과가 있다. 식은땀을 흘리며 학교에도 못 갈 정도로 월경통이 심했던 여학생이 마그네슘을 먹으면서 월경통이 없어졌다고 신기해하는 일이 많은데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이다. 칼슘을 과다 복용하면 칼슘이 혈관벽에 침적되어 혈관을 석회화 하므로 동맥 경화가 오고 혈관이 막히며 신장 결석 등이 생긴다. 마그네슘과 구연산을 결합시켜 만든 구연산 마그네슘은 흡수가 잘 되고 조직과 관절 안에 칼슘 침적을 녹여낸다. 따라서 어깨 관절이 아프고 팔을 못 올리는 증상에 효과적이고 혈관 석회화나 신장 결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피부에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 같거나 불에 댄 듯 하거나 찌르는 것 같은 신경 감각 이상이 생긴다. 또 정신이 흐리고 조바심이 많아지며 화를 잘 내고 불면증에 시달린다. 큰 소리에 잘 놀라고 밝은 빛에 눈이 부시다. 머리가 잘 빠지고 잇몸이 붓고 월경통, 월경증 증후군, 요통, 신석증이 생기게 된다. 또 식욕이 없어지고 메스꺼리거나 구토가 나기도 한다. 단 것을 좋아하고 초콜릿을 좋아하는 것도 마그네슘 부족증이며 마그네슘을 보충하면 단 것을 먹고 싶은 욕구가 서서히 없어진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골세포 작용이 감소하고 골밀도와 뼈의 탄성이 약해져 잘 부러지게 된다. 마그네슘은 특히 폐경기 여성의 골밀도를 높여준다. 변이 굳어 배변이 힘든 사람이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변이 적당히 부드러워져 배변이 편안해진다. 마그네슘은 대장에서 수분 흡수를 감소시켜 대변을 부드럽게 한다. 너무 과하게 먹으면 설사를 하게 되므로 양을 조금씩 늘려가며 자기에게 맞는 양을 찾는 것이 좋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정수기물은 마그네슘 등 좋은 미네랄들까지 걸러내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변비약 과용으로 인한 설사도 마그네슘 부족을 만든다. 정신적 스트레스, 예민한 성격, 과도한 노동으로도 마그네슘 소모가 많아진다. 또 소화흡수 불량, 비타민 D의 과다 복용, 신장병, 이뇨제 과용, 피임약, 인슐린, 코티손 등의 복용, 당뇨병, 알코올 중독, 항진증 등이 있어도 마그네슘이 많이 소모된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륨도 부족하게 되어 혈압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알코올은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킨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자는 마그네슘이 결핍되어 골다공증과 심장병에 걸리기 쉽다. 마그네슘은 전신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주므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기운이 없고 피곤하게 된다. 마라톤, 장거리 스키, 사이클, 수영 등 높은 에너지가 필요한 운동선수들이 마그네슘 보조제를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구 결과 사례. 편두통에도 하루 500mg씩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 편두통을 자주 앓는 81명에게 하루 600mg의 마그네슘을 12주간 복용하게 했더니 편두통 재발률이 41.6%나 감소했다. 이것은 마그네슘이 혈관 근육을 이완시켰기 때문이다. 20세에서 57세 사이의 편두통 환자 30명에게 마그네슘 1000mg을 정맥 주사했더니 87%의 환자가 두통이 완전히 없어졌고 밝은 빛에 눈이 부시는 증상도 없어졌다. 마그네슘은 1906년 임신 중독증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임신 중독증에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산모가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지적장애나 내성마비 신생아를 출산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경증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대개 마그네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0mg의 마그네슘을 복용한 여성은 유방 팽창, 복부 팽만, 체중 증가, 손발 부종 등이 감소했다. 다른 연구에서는 월경 시작 15일 전부터 360mg의 마그네슘을 하루 3번 복용했더니 월경통과 신경질 등이 크게 감소하였다. 동물 실험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관벽이 상하여
죽상동맥 경화가 되었다. 반면 마그네슘을 먹이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내리고 죽상동맥 경화를 억제하였다. 몇 가지 연구에 의하면 마그네슘은 당뇨에도 효과가 있다. 당뇨 환자의 25에서 38%는 마그네슘 부족증이 있으며 이것이 세포의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저하시키고 인슐린의 분비를 저해하여 혈당을 높였다. 반대로 성인 당뇨 환자에게 마그네슘을 복용하게 한 연구에서는 인슐린에 적극 반응하여 혈당을 내렸다. 8명의 성인 당뇨 노인 환자에게 하루 2000mg의 마그네슘을 복용시켰더니 현저하게 인슐린 작용이 개선되어 혈당이 감소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 100mg의 소량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그네슘은 천식 환자의 기관지를 확장시켜 폐 기능을 좋게 하였다. 또한 녹내장에도 하루 2번 150mg씩 한 달간 복용하고서 시야 범위가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마그네슘은 칼슘을 녹여 신장 결석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준다. 55명의 신장 결석 환자에게 구연산 마그네슘을 하루 500mg씩 4년간 복용시켰더니 85%의 환자가 신장 결석이 없어졌다. 낮에는 근육 경련이 가끔씩 나타나지만 밤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심하다는 50대 여성 환자에게 마그네슘을 복용하게 했더니 3일 후부터 근육 경련이 없어지고 숙면할 수 있게 되었다. 복용 방법, 주의사항. 일반적인 용량은 하루 100에서 350mg, 섬유 근육통으로 고용량을 복용할 때는 설사를 할 수 있으므로 250mg으로 시작하여 점차 용량을 늘려가고 식후에 복용한다. 하루 350mg 이상을 먹으면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메석거림과 복통이 있을 수 있으나 식사와 함께 먹으면 덜하다. 마그네슘은 알칼리성이라 식후에 먹으면 소화가 덜 될 가능성이 있으나 구연산 마그네슘은 그럴 염려가 없다. 그래도 소화가 잘 안되는 사람은 위산과 함께 복용하기를 권한다. 임신부와 수유모는 하루 350mg 이상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신부전증 환자, 중증 근무력증 환자는 복용하면 안 된다. 아연. 아연은 면역기능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바이러스 억제 작용과 항산화 작용, 콜라겐과 DNA 합성, 골밀도 증가에 필수적인 미네랄이다. 아연이 부족하면 아토피성 피부염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드름, 건선, 류마티즘 관절염, 대장염도 악화된다. 아연은 면역이 약한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의 폐렴 발생률을 41%나 떨어뜨리고 병균으로 인한 설사를 25%나 감소시켰다. 이는 아연이 면역을 올려주었기 때문이다. 노인들 역시 아연이 부족하기 쉬워 면역이 약해지고 감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다. 효과, 부족 증상. 아연이 부족하면 콜라겐과 DNA 합성이 원활하지 않아 성장 발육이 부진하고 피부병이 생긴다. 또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피부가 거칠어지며 손톱, 발톱이 약해지고 손톱에 흰 점이 생기기도 한다. 아연은 피부병과 피부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해준다. 아연은 오메가6 오일을 감마리놀렌산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하고 감마리놀렌산은 염증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필요하다. 이때 아연이 부족하면 염증을 일으켜 아토피성 피부염 등을 악화시킨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전립선을 증식시키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되는 것을 감소시켜 전립선 비대증에도 매우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작용이 여드름을 감소시킨다. 아직 초보적인 연구 결과지만 전립선암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연이 부족하면 감기나 허피스에 잘 걸리고 남자의 경우 남성 호르몬 대사가 순조롭지 않아 대머리가 된다. 또 전립선이 비대해지며 정자수가 감소한다. 아연이 결핍되면 냄새나 맛을 느끼는 감각이 퇴화하여 식욕이 감퇴하고 설사를 할 수 있으며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된다. 또 비듬이 잘 생기고 머리가 많이 빠지며 망막에 황반 태아증이 생길 수 있다.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기관인 흉선에 태아가 오고 면역세포인 T림프 세포의 숫자와 기능이 감소한다. 또 내추럴 킬러 세포의 기능이 감퇴하며
거식세포의 탐식작용과 항체 생산이 감소되어 면역기능이 크게 저하된다. 류마티즘 관절염 환자는 아연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아연을 보충하면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다. 아연이 T림프 세포의 자가면역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아연은 면역을 증강시켜 감기와 편도선을 빨리 낫게 하고 에이즈 환자의 면역 증강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연이 감기에 효과가 있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거나 바이러스가 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산의 생산과 식욕을 증가시켜 거식증에도 도움을 준다. 아연 섭취로 체중이 증가하고 중단했던 월경이 회복된 사례가 있다. 아연이 부족한 남성은 정자 생산이 감소된다. 남성 호르몬이 적은 남자 22명에게 매일 60mg씩 45에서 50일간 아연을 투여했더니 정자 수가 800만에서 2천만으로 대폭 증가했고 남성 호르몬 수치도 증가하여 22명 중 9명의 부인이 임신을 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11명의 불임 남성에게 아연을 하루 55mg씩 6에서 12개월 동안 복용시킨 결과 정자수와 활동성이 증가하여 3명의 부인이 임신에 성공하였다. 아연은 여드름 치료의 처방약 테트라사이클린만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연은 태아와 신생아의 정상적인 발육에도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태아의 척수 돌출이 생길 수 있고 조산화가 될 수 있다. 또 신생아의 면역과 백신 접종 효과가 저하된다. 연구에 의하면 모유를 먹이는 엄마에게 하루 15mg의 아연을 복용시키면 신생아의 체중이 더 증가하고 어린이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죽상 동맥 경화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세포 분열을 촉진하여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해주고 위와 장 개항의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5명의 망막 황반 태아증 환자에게 하루 45mg의 아연을 복용시켰더니 눈에 띄게 태아 속도가 떨어졌다. 다른 연구에서는 100mg씩 하루 2번 식후 복용하게 했더니 황반 태아증의 시야 감퇴가 크게 감소하였다. 복용 방법 주의사항. 일반적인 용량은 하루 15mg으로 질 좋은 종합 비타민에는 대개 이 정도 용량이 들어있다. 오메가3 오일. 오메가3 오일은 두뇌 세포를 비롯하여 전신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세포로 영양소와 산소가 잘 들어가게 도와주고 세포 내 독소를 밖으로 배출시켜 노폐물이 잘 빠지게 함으로써 세포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준다. 세포가 건강하면 당연히 몸이 건강해지고 백혈구 세포도 건강해져 면역이 높아진다. 오메가3 오일에는 아마시 오일과 생선 오일이 있으나 생선에서 짜낸 오일이 EPA, DHA가 많아 훨씬 효과적이다. 대부분의 연구도 오메가3 생선 오일로 진행한다. 북해 청정바다의 대구, 정어리, 안초비에서 짜낸 오메가3 생선 오일이 가장 대표적이며 중금속 함량이 낮고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좋은 제품이다. 물범 오일도 오메가3 오일의 하나지만 아직까지 중금속 함량이나 신선도, 가공기술 등은 미지수이다. 더욱이 동물 애호가들의 거센 반발과 이에 동조하는 여론, 에스키모인들의 생존권이 맞물려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기도 하다. 효과. 필수 지방산이 필수란 몸에서 생산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음식을 먹어서 섭취해야 한다는 뜻이다. 오메가3 오일과 오메가6 오일은 필수 지방산이다. 이 두 가지 지방산은 이상적인 비율이 있으나 대부분 사람들이 오메가6를 많이 먹고 오메가3를 적게 먹는 데서 그 비례가 깨지고 질병이 생긴다. 오메가6 오일과 오메가3 오일은 둘 다 필수 지방산이지만 오메가6 오일은 혈소판을 응고시켜 출혈을 먹게 하고 반대로 오메가3 오일은 혈소판 응고를 억제하여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한다. 그러므로 오메가6 오일이 많은 육식과 유제품을 과다하게 먹으면 혈액이 끈적거려 동맥 경화가 되고 고혈압, 심장병, 중풍 등에 걸리기 쉽다. 오메가3 오일이 많은 연어, 청어, 대구, 고등어, 안초비, 정어리, 가자미 같은 생선을 많이 먹고 오메가3 오일을 보충해주면 이러한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
EPA, DHA는 지방 생성을 억제함과 동시에 지방을 생성하는 유전자 코드의 복사를 억제하여 중성지방을 감소시킨다. 오메가3 생선 오일은 이러한 EPA와 DHA 함량이 풍부하여 혈압을 낮추고 부정맥, 심장마비, 중풍 등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세포의 기능을 좋게 하여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성인 당뇨의 인슐린 반응도를 높여 주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킨다. 더욱이 인슐린이 세포 내로 잘 들어가게 하여 당뇨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뇌는 60%가 지방으로 되어 있어 오메가3 오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DHA는 두뇌세포와 두뇌신경의 발육, 두뇌 발달에 직접 작용하므로 성인이나 노인은 물론 소음생, 어린이, 유아, 태아에게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이다. 오메가3 생선 오일의 DHA는 두뇌 세포막의 유동성을 좋게 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두뇌 기능과 감정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DHA는 세포막, 특히 뇌세포막, 망막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세포에 신경절이 생기게 하고 신경세포가 자라게 하여 치매를 개선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 특히 DHA는 양극성 감정질환의 특징인 과도한 신경 시그널을 감소시켜 감정을 안정시켜준다. EPA와 DHA는 인지지를 생성하여 적혈구와 혈소판, 뇌신경, 척추신경세포막 등 여러가지 세포막을 형성한다. 항염 작용이 있어 관절염을 비롯하여 대장염에 좋으며 월경통을 완화시켜준다. EPA, DHA는 아라키돈산이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라딘, E2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여 염증을 가라앉힌다. 오메가3 오일은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에도 항암작용을 한다. 시험관과 동물 실험에 의하면 EPA와 DHA는 새로운 암세포 생성과 암의 성장을 억제하며 암세포의 자연 사망을 촉진시키고 암으로의 새로운 혈관 형성을 억제한다. 암으로 혈관이 생기면 암세포는 영양을 공급받아 계속 커지게 된다. 한편 동물성 지방은 암을 더 빨리 자라게 한다. 오메가3 오일은 노화로 인한 망막 항반 태아증에 걸릴 확률을 70% 감소시키고 안구 건조증을 비롯한 눈의 건강에도 효과가 있다. 또 여기에 들어있는 DHA는 눈 망막 조직의 60%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영양소로서 시력에 영향을 주며 부족하면 시력이 감퇴된다. 아마시의 알파 리놀렌산도 DHA, EPA로 전환되지만 생선 오메가3 오일에는 미치지 못한다. 아마시는 DHA, EPA로 전환되려면 비타민 B1, B6, C, 아연, 마그네슘이 있어야 하며 건강 상태에 따라 개인 차이도 크게 나타난다. 오메가3 오일은 항염 작용과 함께 피부 지방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어 여드름을 줄여주는 효과도 훌륭하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지만 대부분 만족한 효과를 경험한다. 피부 건조, 가려움증, 아토피성 피부염, 손발 저림에도 효과적이다. 폐경 후 여성이나 중년 후 남성 모두 성호르몬이 감소하여 피부가 건조해지고 윤기가 없어지며 가려움증이 오는데 이럴 때 오메가3 오일을 먹으면 피부가 윤택해지고 가려움증도 사라진다. 다발성 경화증은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지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오메가3 오일을 충분히 섭취해주고 육류 지방을 줄이는 것이 치료의 기본이다. 오메가3 생선 오일은 신경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 헌팅톤 무도병, 다발성 경화증, 초기 알츠하이머 질환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연구 결과 사례 모유에는 DHA가 포함되어 있어 이것을 먹고 자란 유아가 7살 반에서 8살 무렵에는 다른 어린이에 비해 IQ가 8.3 정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도 모유를 먹고 자란 어린이의 IQ가 5에서 12가량 더 높았다. 집중 부족증 어린이에게 오메가3 생선 오일과 달맞이꽃 종자유를 먹였더니 증세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DHA 결핍이 집중 부족증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라는 반증이다. 알츠하이머병 역시 DH 부족이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오메가3 생선 오일과 마늘을 함께 복용하는 것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가장 많이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메가3 생선 오일만 복용한 그룹에서는 중성지방이 가짜 오일 그룹에 비해 3.73% 감소하고 전체 콜레스테롤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의 비례 역시 큰 변화가 없었다. 마늘만 복용한 그룹에서는 가짜 마늘 그룹에 비해 오메가3 생선 오일을 한 숟가락씩 오랜 기간 복용하면 심장마비로 급사하는 확률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심장마비를 일으켰던 환자 1000명 중 20명은 생명을 건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메가3 생선 오일을 하루 1g씩 42개월간 복용한 그룹이 비타민 E를 복용한 그룹보다 심장마비와 중풍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훨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혈압 환자에게 오메가3 생선 오일을 하루 3g씩 복용하게 했더니 수축압과 이완압이 모두 떨어졌다. 그러나 혈압이 정상인 사람의 혈압은 떨어뜨리지 않았다. 하루 4에서 5g의 EPA, DHA를 3개월에서 1년간 복용시켰더니 관상동맥 혈관 성형수를 한 심장병 환자의 협착 재발을 13.9% 감소시켰다. 오메가3 생선 오일에 함유된 EPA는 항염 작용이 뛰어나다. 하루 3g씩 3개월 이상 복용하게 했더니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즘 관절염 환자의 관절 통증과 아침에 손이 뻣뻣한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항염 진통제나 처방약의 복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었다. 크론스 장염 환자 그룹에 2.7g의 EPA와 DHA를 1년간 복용시켰더니 재발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부작용도 생기지 않았다. 또 궤양성 대장염에 하루 3에서 4g의 EPA와 DHA를 3개월간 복용하게 한 결과 증상이 크게 나아졌고 직장 점막 조직도 현저하게 좋아졌다. 오메가3 오일은 달맞이꽃 종자유와 함께 살을 빼는 데 효과가 있다. 1996년 연구에 의하면 똑같은 칼로리의 사료와 똑같은 비율의 오일을 주었을 때 포화지방 오일을 먹인 쥐가 가장 비만했고 오메가3 오일을 먹인 쥐가 가장 살찌지 않았다. 건선 환자 155명에게 하루 5g의 EPA와 DHA를 4개월간 복용시켰더니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통풍으로 고통이 심한 40대 남자 통풍 환자에게 오메가3 생선 오일을 식후 한 숟가락씩 하루 2번 복용하게 했더니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 오메가3 생선 오일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항염증 작용을 했기 때문이다. 입술 부위가 심하게 벗겨지고 건조했던 40대 여성은 오메가3 생선 오일을 한 달 남짓 복용한 후 증상이 사라졌다. 손가락 끝이 이유 없이 갈라져 아파하던 60대 남자도 오메가3 생선 오일을 먹고 3일 만에 손가락 끝이 아물었다고 신기해했다. 가뭄이 들면 땅이 갈라지듯이 세포막에 오메가 오일 지방이 없으면 피부가 갈라지고 모발의 세포막도 건조해지고 잘 부러지게 된다. 한 달가량 먹으면 피부와 머릿결이 놀랄 만큼 부드럽고 윤택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고등학생 여드름에 오메가3 생선 오일과 달맞이꽃 종자유, 아연을 복용하게 하고 티트리 오일을 바르게 하여 좋은 효과를 보았다. 피부염에는 아마시의 오메가3 오일로는 부족하므로 오메가3 생선 오일과 달맞이꽃 종자유를 같이 복용해야 한다. 복용 방법 주의사항. 식사와 같이 먹어야 담즙이 분비되어 오일이 잘 흡수되므로 식사 중간이나 식후 곧바로 복용한다. 부작용으로는 메스꺼림, 설사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 때문에 코피나 멍이 들 수 있다. 하지만 하루 15g씩의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한 경우에도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다. 오메가3 생선 오일은 혈액을 묽게 하므로 혈우병이나 혈액을 묽게 하는 처방약, 와파린, 코마딘 등을 복용하는 환자는 주의해야 한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아스피린이나 항염 진통제, 마늘, 긴코와 같이 먹으면 멍이 잘 들거나 코피, 혈뇨, 혈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좀처럼 드문 일이다.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양을 줄이거나 중단한다. 수술하기 전에는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